심현섭은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TV 프로듀서로 무대 위의 웃음 속에는 그의 마음속 깊은 슬픔이 숨겨져 있는 굴곡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1970년 5월 6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한때 부유했던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점차 쇠퇴해 갔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55세의 나이에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는 수백만 명의 청중에게 미소를 가져다 준 사람으로 기억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지닌 인간으로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리고 항상 사랑과 이해를 갈구했던 마음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인생은 명성의 후광과 고통의 어두운 면이 뒤섞인 복잡한 그림과도 같습니다. TV쇼에서 그가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특히 그가 인생에서 겪은 상실과 놓친 기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심현섭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북한의 테러 공격으로 아버지가 비극적으로 사망한 데서 비롯되었는데 이 사건은 그의 영혼에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광주의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그 덕분에 가족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러 공격으로 아버지가 사망했고 가족은 재정적, 정서적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느 TV쇼에서 자신이 너무 어려서 그 상실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절망적으로 울부짖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기억 속에 새겨져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에서 힘겨운 나날로 변해가는 가족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무력감이기도 합니다. 2008년 미얀마 교도소에서 테러를 저지른 요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그 요원과 그의 아버지 모두 북한과 남한의 분단 시대의 희생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의 개인적 비극을 더 큰 역사의 일부로 보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의 인생 내내 지니고 있던 공허함을 지워줄 수 없었다. 마치 아버지와 함께 그의 일부가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이러한 슬픔은 그가 개인적인 삶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특히 사랑을 찾는 여정에서 외로움을 겪으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지만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기쁨이나 슬픔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2023년에 중매 회사를 통해 50번의 만남을 포함해 100번 이상 데이트를 했지만 그중 어떤 관계도 더 진전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사랑에 계속 실패하면서 그는 자신이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 질문 때문에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친구에서 동료에 이르기까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의 행복을 찾은 세상에서 자신이 버려진다는 느낌이었습니다. 55세가 된 지금도 그는 가족을 꾸리기를 바라지만 그 슬픔이 그림자처럼 항상 그를 따라다니며 그가 잃어버린 것과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심연섭의 경력은 길고도 다채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코미디언이자 TV 프로듀서가 되었지만 실패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순간도 겪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그는 KBS 개그 콘서트에서 코미디언으로 출연하며 빠르게 주목을 받았고 타고난 코미디 스타일과 독특한 즉흥 연기 능력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개그 콘서트의 한 에피소드에서 일어났는데 공동 출연자인 김준호가 애드립을 하다가 실수로 바지를 끌어내려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방송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자막으로 재치 있게 처리되었지만 이후 그는 시청자들이 자신을 섹시 현섭 또는 에로 현섭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자 매우 당황스러웠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는 그 사건을 희극으로 바꾸어
낙관적인 태도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는 것 외에도 TV 제작사인 스타맥스에서 프로그램 디렉터로 일하며 TV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의 유혹, 가문의 영광, 압록강은 흐른다, 순수한 그대 등 인기 드라마의 홍보와 마케팅에 기여했고 SBS, 독일, 일본 합작 TV 스페셜 압록강은 흐른다에 경찰관으로 게스트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는 제작업계에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코미디 분야를 넘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TVN 현장 토크쇼 택시와 라디오 스타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는 청중을 웃게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라는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보수 운동을 지지하면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것이었는데, 특히 2007년에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을 때 그랬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일부 대중은 그를 외면했고, 일부는 이 기간 동안 그의 인기가 하락한 것은 정치적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 같은 날들이 있었고,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쏟은 노력을 생각하면 그런 비판이 울게 만들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건강도 큰 문제였는데 2010년 5월에 양성 위종양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는데 그는 일을 잠시 중단하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육체적 고통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작업하고 청중에게 웃음을 가져다 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무력감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 덕분에 그는 존경받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수술 후 그는 2015년 SNL 코리아에 복귀해 개그 콘서트에 유명한 코미디 장면을 재현하며 질병에 맞서는 투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스타맥스에서 일하며 주요 TV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TV쇼에 출연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코미디 대본 쓰기부터 제작 계획까지 하루 16시간씩 일한 것은 그의 헌신을 증명하는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지쳐버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 끈기가 그를 20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게 했고 코미디 역할, 제작 프로젝트, 기억에 남는 TV 출연 등을 꾸준히 해왔으며 그때마다 청중에게는 작은 기쁨을, 자신에게는 작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심연섭이 늘 갈망해온 성과는 인기나 상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한국 연예계에 큰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을 웃게 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코미디언이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개그 콘서트에서의 그의 역할은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였으며 그는 사바나의 모닝 치프에서의 세그먼트처럼 기억에 남는 코미디 공연을 펼치며 쇼의 상징적인 얼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병마와 싸운 뒤 2015년 SNL 코리아에 출연해 큰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그가 겪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대에 서서 웃음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청중은 따뜻한 박수로 그를 맞이했고 그 순간은 그에게 어떤 타이틀보다 더 소중한 상이었습니다. 그는 코미디 활동 외에도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인기 있는 TV 시리즈를 제작한 스타맥스에서의 작업은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업적입니다. 그 덕분에 그는 화면에서 의미 있는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유혹, 가족의 영광과 같은 드라마는 그가 무대 뒤에서 하는 역할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시청률 성공을 거두었고 그는 이를 밤낮으로 일한 것과 텔레비전 제작에 대해 배우던 나날에 대한 보상으로 여겼다. 그는 또한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여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큰 명성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그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활동은 자신뿐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개인적 업적에는 55세의 나이에도 커리어를 유지한 것도 포함되는데, 이는 아티스트들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라디오 스타와 현장 토크쇼 택시 등의 쇼에 꾸준히 출연한 것은 그가 유머러스한 일화를 공유하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능력으로 그의 회복력과 적응력을 보여준다. 그는 55세의 나이에 처음부터 그를 응원해 온 팬들로 둘러싸인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이는 그가 오랜 세월 쌓아온 존경심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쉽지 않았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정치적 논란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부터 건강 문제까지 모든 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심연섭의 사랑과 결혼은 사랑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실패와 깊은 슬픔에 직면하는 후회로 가득한 이야기다. 그는 2025년에 유망한 약혼을 했지만 평생 미혼이었습니다. 2025년 3월 25일, 그는 보컬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과 결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그는 그녀를 친절하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결혼식은 서강대학교 이나시오홀에서 거행되었고, 그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며칠 전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해 헤어졌고, 이 사건으로 그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소울메이트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별 후 가족에 대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은 관계의 상실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그가 늘 갈망해온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에서